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는 인공지능의 탄생과 두 번의 겨울을 겪기까지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심볼릭 AI와 전문가 시스템이 각각의 한계에 부딪히며 침체기를 겪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겨울 이후 인공지능은 또 한 번 놀라운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두 번째 겨울을 지나 인공지능이 어떻게 딥러닝의 시대를 열었는지, 그리고 그 발전이 오늘날의 AI 혁명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공지능의 부활과 도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시대적 배경에 관한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컴퓨터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사회도 인공지능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단순히 이론적 발견이나 알고리즘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술의 발전과 맞물린 시대적 변화와 역사적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1990년대 비디오 게임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3D 그래픽과 고해상도 비주얼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하드웨어가 필요해졌습니다. 기존의 CPU만으로는 복잡한 그래픽 렌더링을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수많은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프로세서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는 세계 최초의 GPU인 지포스 256을 출시하여 게임의 그래픽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딥러닝 연구자들이 GPU의 병렬 연산 능력이 복잡한 신경망 연산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발견하면서 게임용으로 설계된 GPU가 AI 연구의 핵심 도구로 재발견된 것이죠. 결국 게임 산업에서 탄생한 GPU는 인공지능 혁신의 기반 기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의 보급과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대규모 데이터가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신경망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에 이론적으로만 가능했던 딥러닝 기술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IT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양이 점차 증가하면서 시대는 인공지능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며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발전시키는 연구가 조금씩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방법은 이전에 존재하던 규칙과 절차 기반의 심볼릭 AI가 아닌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이 중심이 됩니다. 1980년대 신경망 연구는 역전파 알고리즘 덕분에 이론적으로 가능성을 보였지만 실제로 복잡한 데이터를 학습하기엔 여전히 한계가 많았습니다. 특히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기엔 너무 많은 연산이 필요했고 학습 시간이 비효율적이었죠. 이런 문제를 개선한 사람은 제프리 힌튼 교수의 제자인 얀 르쿤이었습니다. 그는 효율적으로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 합성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낯선 용어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미지와 같은 패턴 인식에 최적화된 신경망 구조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그는 자신의 CNN 모델을 이용해 미국 우편 서비스에서 사용될 우편 번호를 인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CNN의 핵심은 이미지의 작은 부분을 추출하고 이를 단계별로 결합하여 전체 패턴을 인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산량이 크게 줄어들고 학습 효율이 개선되었죠. 위사진은 1989년 얀 르쿤이 CNN으로 우편 번호를 인식한 결과물을 촬영한 것입니다. 그 시절 이런 기술을 발명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조금 시간을 앞당겨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은 IT 기술이 전성기를 맞이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성과는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2009년 인공지능 발전의 신호탄이 될 중요한 대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페이페이리 교수가 만든 이미지넷 대회입니다. 이미지넷 대회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진을 보고 해당 객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 사진을 입력하면 강아지라고 인식하고 고양이 사진을 넣으면 고양이라고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대회에 출제되는 이미지 인식 문제는 해마다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참가자들에게 도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지넷은 인공지능의 한계를 시험하고 기술을 가속화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공개한 데이터셋은 인공지능의 시각 능력인 컴퓨터 비전 연구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2년 이미지넷 대회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프리 힌튼의 연구팀이 CNN을 활용하여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당시까지 컴퓨터 비전 분야는 주로 전통적인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인공신경망은 실험적인 접근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힌튼 연구팀의 CNN 기반 모델인 새로운 방법이 기존의 방법들을 크게 앞서며 딥러닝이 컴퓨터 비전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딥러닝이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을 넘어 실질적인 응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으며 이후 인공지능 연구는 딥러닝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딥러닝은 실험적인 기술이 아닌 실용적인 분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에서도 인공지능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대중들에게도 인공지능 기술들이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술과 구글의 기계 번역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가 넘어가게 됩니다. 201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다보스 포럼은 전 세계 각국의 정계, 관계, 재계 유력 인사와 언론인, 경제학자 등이 세계 경제의 현안과 경제 문제에 대한 각종 해법 등을 함께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여기서 포럼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새로운 산업 시대인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에 인공지능이 포함되어 있었고 세계 각국의 인공지능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2016년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열린 이세돌 구단과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경기가 있기 전 세계는 인공지능의 성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해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바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우주의 원자수보다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알파고의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결과는 대반전이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알파고의 4대1로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알파고의 독창적인 수와 인간적인 직관을 연상시키는 움직임은 AI가 단순한 계산을 넘어 인간의 사고방식을 모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세돌과의 대결은 AI 연구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AI가 복잡한 문제 해결의 도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2016년은 전 세계에게 인공지능 시대가 매우 가깝게 다가왔음을 알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진정한 인공지능의 토대가 되는 엄청난 발명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2017년 구글 브레인 팀은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된 트랜스포머 모델은 자연어 처리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자연어 처리란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분야입니다. 트랜스포머 덕분에 자연어 처리 분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 모델은 인류가 꿈꾸던 범용 인공지능의 토대가 되는 기술적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범용 인공지능이란 인간처럼 폭넓고 유연한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을 의미하며 이때까지는 완전히 불가능해 보였던 영역이었죠. 그러나 트랜스포머의 등장으로 인해 이제는 그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상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할 서비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오픈AI의 챗 GPT입니다. 오픈AI는 구글에서 발표한 트랜스포머를 토대로 GPT라는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 사람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정말 사람처럼 대화하는 인공지능 챗 GPT가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2022년 11월 챗 GPT가 출시된 후 인공지능 업계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출시 5일 만에 유저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며 그 인기를 증명했죠. 이는 인공지능 모델이 얼마나 빠르게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로 과거에 없던 속도로 기술의 확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챗 GPT의 폭발적인 성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AI의 대중화와 실용성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매년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인공지능의 등장은 대중에게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오픈 AI는 기존 모델보다 개선된 새로운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스트로베리라고 불리는 오완 프리뷰 모델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모델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까다로운 과제에서 박사과정 학생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예선 시험에서는 83%의 성적을 받았다고 하죠. 직접 추론을 수행하는 모델이라니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현재의 혁신적인 기술들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은 과거의 시행착오와 두 번의 겨울을 극복하고 딥러닝의 등장과 데이터, 컴퓨팅 파워의 결합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순간과 연구실 속에 있던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대중에게도 알려지고 확산되었는지 그 사건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처럼 대화하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범용 인공지능의 가능성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완전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린 아직도 초입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인공지능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AI 발전을 통해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은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